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시시피에서 수로 안내인으로 일하다 남북전쟁 이후 그만두고 나서 그의 형인 오리온 클레멘스가 네바다주 장관으로 임명되자 그의 비서로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캘리포니아 광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문사 특파원으로 샌드위치 군도로 파견되기도 했죠. 그 후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서 작가로 출발하게 되었고 유럽 관광단에 참여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 배에서 만난 찰리라는 청년과 친구가 되었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 찰리의 아버지 랭턴 씨가 트웨인을 식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 자리에서 아내 올리비아 루이스 랭던을 만나게 되지요. 올리비아는 16세 무렵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는데 신앙의 힘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네요. 약혼을 하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버팔로로 이사를 합니다. 작가로서 성공을 거둔 마크 트웨인이었지만 불행한 가족사를 갖고 있는데 장녀가 병으로 죽고 아내 올리비아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비관주의에 빠져 방황을 하다가 코네티컷주로 이주하고 다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셋째 딸마저 잃고 맙니다. 당구를 즐기고 고양이를 좋아하던 노년의 작가는 정오까지 침대에 누워 가운을 입고 커다란 베개를 받치고 지냈죠. 그는 그것이 작품 구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시가, 종이, 파이프가 놓여있는 작은 탁자 위에 독서 등을 비추었죠. 이번엔 아담의 일기의 후속편 이브의 일기를 소개합니다. 천지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브의 관점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같이 지내는 그런 남자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유머러스하게 다룬 작품입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파는 오리지널 사파가 레스터 렐프의 오리지널 사파입니다. 이분은 일기에서 우리는 정말 상당히 친해져서 점점 더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날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건 좋은 현상으로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다. 라고 썼지요. 이브가 쓴 일기에 표현된 아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크 트웨인의 이브의 일기를 들어보세요. 이브의 일기. 금요일. 난 딱 하루를 살았다. 난 어제 도착했다. 이건 내게 보이는 대로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저께가 있다거나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물론 그게 있었는데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 매우 주의 깊게 세상을 살피고 있다. 어제 이전에 그 어떤 날이라도 있다면 기록해 둘 거다. 즉시 착수해서 기록이 뒤죽박죽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다. 본능에 따르면 이런 세부적인 사실 기록은 미래의 어느 날엔가 역사가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될 거니까. 토요일. 내가 실험 대상인 것처럼 느껴진다. 분명히 실험 대상이다. 어떤 사람이 실험 대상인 것처럼 느낀다 해도 나보다 더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실험 대상이 지금의 바로 나란 걸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단지 실험일 뿐 더 이상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실험이라면 나만이 실험의 전부인가?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난 그것의 주요한 부분이지만
나머지가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 내 지위는 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항상 지키면서 돌봐야만 하는가? 아마 후자일 것이다. 본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알려주는 바로는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 참 유익한 말인 것 같다. 특히 나처럼 어린 존재에게는. 어제보다 오늘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어제를 급히 마무리하느라 산들은 초라한 모습을 띠고 들판에는 쓰레기와 잔여물로 덕지덕지 얼룩져 있어서 사방이 비참한 형상이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업은 서둘러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장대한 신세계는 사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작업이다. 그리고 분명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놀랄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깝다. 별들이 한쪽에 몰려있고 다른 곳에는 드물게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곧 고쳐질 수 있는 문제다. 틀림없이 달은 어젯밤에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 궤도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낭패할 노릇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진다. 아름다움과 마무리에 있어 그에 비길 만한 것이 장식물 가운데 어느 것도 없었다. 좀 더 잘 메워두었어야 했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질 수만 있다면. 하지만 물론 그게 어디로 갔는지 말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누구나 감추려 할 것이다. 나 자신도 그럴 거라는 심정이기에 그 심리를 잘 안다. 나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정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내 본성의 핵심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며 아름다워지고자 열망하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런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낮에 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 포기할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볼까 두려워서. 하지만 어둠 속에서 보게 된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며 어떤 핑계든 찾아내게 될 거다. 달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달은 정말 아름답고 낭만적이다. 달이 5개나 6개쯤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끼 깔린 둑에 누워 밤새 보고 있어도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별들도 물론 좋다. 몇 개를 따서 내 머리카락 속에 넣어두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된다면 무척 놀랄 것이다. 그렇게 멀리 있는 듯 보이지 않으니 어젯밤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 난 막대기로 몇 개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런데 막대기가 별에 닿지 않았다. 나로선 놀랄 수밖에. 그 뒤 나는 흙뭉치를 던졌다.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내가 왼손잡이라서 잘 던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쫓지 않았던 것을 겨누었지만 다른 것도 맞추질 못했다. 비교적 가까운 것을 겨냥해 던졌는데도 까만 흙뭉치가 40-50번 정도 금빛이 나는 무리 사이로 곧장 날아갔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다. 내가 좀 더 멀리 던질 수 있었다면 아마 별 하나쯤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는 작은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내 나이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듯한데. 잠시 쉰 후 나는 바구니를 들고 원형의 저 끝 테두리로 갔다. 그곳은 별이 지면에 가까이 있으니 손으로 딸 수 있을 거다. 그러는 편이 더 낫겠지.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모을 수 있으니 망가질 염려가 없겠지. 하지만 별은 생각보다 멀리 있었다. 결국 나는 포기해야만 했다.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더 옮길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발이 쑤시고 너무 아팠다. 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너무 멀었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호랑이 몇 마리가 눈에 띄었다. 그들 사이에 들어가 푹신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너무 편안했다. 그들이 숨을 쉬자 달콤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들이 딸기를 먹고 살기 때문이었다. 나는 전에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지만 줄무늬를 보고 단번에 알아챘다. 그들의 가죽을 하나라도 얻게 된다면 아주 멋진 가운으로 쓸 수 있겠지? 오늘 나는 거리 감각에 대해 더욱더 멋진 생각을 하고 있다. 예쁜 것이면 뭐든 잡으려는 생각에 젖어 경솔하게 잡으려고 버둥대기만 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때로는 겨우 발 하나 크기인 6인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이런, 그 사이에 가시가 있었다. 교훈을 얻었다. 또한 문장을 썼다. 순수하게 내 머리에서 나온 문장을. 그것도 최초의 것이다. 긁힌 경험을 통해 가시는 피한다. 나처럼 어린 녀석이 생각해낸 것 치고는 아주 멋진 것 같다. 어제 오후에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구별해 보려고 살피면서 또 다른 실험을 했다. 하지만 도저히 뭔지 알 수 없었다. 사람인 것 같다. 사람을 전혀 본 적 없었지만 사람처럼 생겼다. 분명히 그건 사람일 거다. 알고 보니 난 다른 어떤 파충류에 대한 호기심보다 사람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게 파충류라면 생각에 파충류인 것 같다. 머리가 지저분하고 눈이 파란 것을 보니 파충류처럼 생겼다. 그리고 엉덩이도 없다. 당근처럼 하체가 차츰 가늘어졌다. 그게 서 있을 땐 기중기처럼 팔을 쭉 펼쳤다. 그래서 그게 파충류일 거라 생각한다. 한편 건축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그게 무서워서 그것이 돌 때마다 달아나려 했다. 날 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차츰 그것이 도망치려고 애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두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몇 시간 후 20야드 정도 뒤에서 뒤쫓아가니 그것이 초조해하며 기분 나빠했다. 결국 상당히 난처해하며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난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난 그것이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 일요일. 그것은 아직 나무 위에 있다. 분명히 쉬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건 핑계다.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는 날이 아니다. 토요일이 그런 날이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다른 일보다 쉬는 일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오래 쉰다면 나는 지겹고 끔찍할 텐데. 한 곳에 앉아서 나무만 계속 살피고 있는 일만 해도 나로서는 지겨운 일이다. 나는 그게 뭔지 궁금할 뿐이다. 나는 그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어젯밤에 달을 돌려보냈다.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들이 아주 믿을만해 보인다. 달이 미끄러지더니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고민하지 않았다. 믿을 만한 이웃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다시 가져다 줄 거다. 난 얼마나 고마운지 그 표현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을 정도다. 별을 몇 개 따서 그들에게 보내주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있으니. 아, 내 말은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 저 파충류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니 그는 취향이 고상하지 못하고 친절하지도 않다. 어제 저녁 어둑할 무렵에 내가 그곳에 가니 그것이 나무에서 기어내려오더니 물 웅덩이에서 놀고 있는 작은 반점이 있는 꼬마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그것이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고 물고기들을 놔주게 하려고 흙덩이를 던져야 했다. 그게 뭔지 정말 궁금하다. 마음이 없는 걸까? 그렇게 어린 생물들에게 동정심도 없는 걸까? 그런 버릇없는 짓이나 하도록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일까? 그건 그런 식이었다. 흙덩이 하나가 그것의 귀 뒤를 맞췄다. 그러자 뭐라 말을 했다. 그 말소리에 난 소름이 쳤다. 나 자신의 말 외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의미 있어 보였다. 그것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에 새로운 흥미를 느꼈다. 난 말하고 싶다. 하루 종일 잠자는 동안에도. 난 상당히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존재다. 내게 말할 상대가 있다면 2배로 재미있게 해줄 거다. 만약 원한다면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파충류가 사람이라면 그건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이 말은 문법적이지 않은데.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 그라고 해야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경우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주격은 he, 목적격 him, 소유격 his 등. 그래, 난 그것을 이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것의 정체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는 확실치 않은 사실을 머리에 담아두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방식이 될 것이다. 다음 주 일요일. 일주일 내내 나는 그를 쫓아다니면서 친해지려고 애썼다. 그가 수줍어하기에 혼자 수다 떨어야 했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옆에 붙어 다니자 그의 기분이 좋은 듯 했다. 나는 부침성 있게 들리는 우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 그 말이 그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함께라는 뜻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수요일. 우리는 정말 상당히 친해져서 점점 더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날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건 좋은 현상으로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다. 나 역시 그래서 기쁘다. 나는 그의 관심을 더 끌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궁리했다. 지난 하루 이틀 동안 나는 그의 수중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무척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재주가 없기에 상당히 고마워했다.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합리적인 이름을 댈 만한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단점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눈치채지 않게 했다. 새로운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그가 어색한 침묵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전에 내가 이름을 제시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난처한 상황에서 자주 그를 구해주었다. 나는 그가 가진 그런 단점은 없다. 어떤 동물이 눈에 띄면 즉시 그것이 뭔지 난 알게 된다. 잠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정확한 이름이 튀어나온다. 마치 영감에 의한 것처럼. 아니, 분명히 영감이다.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들어와 채 30초도 머무르지 않고 튀어나오니 그 동물의 생김새나 행동을 통해 누군지 알아내는 것 같다. 도도새가 나타났을 때 그는 들고양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서 읽었다.
그러나 즉시 내가 그를 구해주었다. 그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느라 주의했다. 말하자면 놀랄 만큼 기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정보를 알리려는 의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정말 저 도도새가 가버리면 좋겠다. 설명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닌 듯 행동하면서 그것이 도도새인지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그가 알지 못하는 동물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가 약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분명히 그는 나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다.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그 일을 떠올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목요일. 처음으로 슬프다. 어제 그가 날 피했다. 그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인 듯 했다. 나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하고 생각했다. 난 정말 그와 함께 지내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싶었다. 내가 별다른 짓을 안 했는데 그가 내게서 불친절하다고 느끼다니 말이 되는 걸까? 그러나 사실인 듯 했다. 그래서 난 떠나서 내가 그를 처음 보았던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만들어진 그날 아침. 그가 누군지 난 전혀 몰랐고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젠 그곳이 내겐 슬픈 장소가 되었다. 갖가지 사소한 것들이 다 그에 대한 기억이기에 내 마음이 정말 쓰라리고 아팠다. 정말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경험이기에 나로선 완전히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자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지은 새 집으로 가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으며 다시 그가 내게 따스한 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비 맞고 밖에 서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내가 느끼는 첫 슬픔이었다. 일요일. 다시 화창한 날이 되었다. 난 행복하다. 지난 며칠은 정말 우울한 날이었다. 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다. 나는 그에게 사과 몇 개를 갖다 주려고 했지만 곧 바로 떨어뜨리는 법을 배울 수 없었다. 난 그 일에 실패했다. 그런데 내 좋은 의도가 그를 기쁘게 한 것 같다. 그 사과들은 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를 즐겁게 하는 길이기에 난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된다. 왜 내가 그런 경험을 좋아하겠는가? 월요일. 오늘 아침 나는 그에게 내 이름을 말했다. 그가 관심을 가지리라 기대하면서. 그러나 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그가 자기 이름을 말해준다면 난 즐거워할 텐데. 다른 어떤 소리보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일 텐데. 그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 아마 그건 그가 명석하지 않고 예민해서 그 점을 감추고 싶어서일 거다.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참 안타까울 노릇이다. 똑똑하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에 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휘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
오늘 아침 놀랍게도 아주 멋진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단어가 멋진 말이라는 것을. 그러니 그 후에도 무심코 2번이나 그 단어를 말하지 않았던가. 무심코 던진 아주 멋진 기술이었다. 더구나 그가 상당한 지각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했으니 분명히 교육을 받는다면 그 능력의 씨앗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니, 그는 내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실망감을 감추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자리를 떠나 이끼 낀 강둑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마주보며 말을 걸 친구가 그리울 때마다 내가 찾는 장소였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물 웅덩이 안에 사랑스러운 하얀 것이 그려져 있었다. 뭔가가 있는 것이다. 완벽한 외로움보다 뭔가 있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내가 말을 걸자 그것이 말했다. 내가 슬픈 표정을 짓자 그것도 슬픈 빛이었다. 그 동정의 빛에 내가 위안을 얻었다. 그것이 말한다. 실망하지 마. 친구 없이 외로운 가엾은 소녀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것은 내게 좋은 친구다. 내 유일한 친구, 바로 내 여동생이다. 그녀가 날 처음으로 구해준 순간이었다. 난 오늘을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마음이 내 몸으로 전해지다니.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젠 떠나버렸어. 절망하며 내가 말했다. 너무 아파, 내 마음이. 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더 이상 날 위로해주는 것은 없었다. 잠시 후 손을 떼자 그녀가 다시 돌아와 있었다. 하얗고 반짝거리며 아름다운 그 모습이 난 그녀의 품에 뛰어들었다.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 행복감은 전에도 맛본 적이 있지만 이와는 달랐다. 이건 황홀감이었다. 그 후로 난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때로는 그녀가 곁에 없었다. 1시간 혹은 거의 하루 종일.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난 말했다. 그녀가 바쁘거나 여행을 간 거야. 하지만 올 거야. 그랬다. 그녀는 항상 돌아왔다. 밤에 날이 어두워지면 그녀는 돌아왔다. 그녀는 겁 많은 작은 존재였으니 달이 있으면 그녀는 돌아올 거다. 난 어둠이 두렵지 않지만 그녀는 나보다 더 어렸다. 그녀가 내가 태어난 후에 태어났다. 난 그녀에게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면 위안이 되어주고 피신처 역할을 했다. 그래, 주로 그랬다. 화요일. 아침 내내 나는 집손질을 했다. 그가 외로우면 오겠지 하는 바람으로 일부러 그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난 일을 멈추고 벌과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거나 꽃 사이를 거닐며 놀았다. 꽃이란 정말 아름다운 존재다. 하늘에서 신의 미소를 따서 머금고 있는 정말 예쁜 존재다. 꽃을 꺾어서 화환을 만들고 꽃다발을 만들어 주위를 장식하고 그 안에서 점심, 물론 사과를 먹었다. 그런 뒤 그늘에 앉아서 기대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상관없다. 어찌되든 관계없다. 그는 꽃을 좋아하지 않으니. 그는 꽃을 쓰레기 같다고 하며 꽃들의 이름도 모른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꽃도 좋아하지 않고 초저녁 하늘빛도 좋아하지 않는다. 산뜻하고 깨끗한 비를 피해 들어갈 오두막 짓는 일이나 멜론 가꾸기, 포도 맛보기, 나무에 달린 열매 만져보기나 자기가 사는 곳이 안전한지 둘러보는 일 외에 그가 관심을 가지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는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를 땅에 놓고 다른 막대기를 사용해서 구멍을 만들려고 했다. 생각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생각이다. 그런데 바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가늘고 투명한 빨간 줄이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난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도망쳤다. 영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놀랐다. 그러나 돌아보며 더 가지 않고 바위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쉬었다. 사지가 덜덜 떨리다가 진정되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경계하며 기어갔다. 여차하면 다시 뛸 준비를 하면서 가까이 가서 장미덤불 사이로 들어가 가지 틈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때 내 모습은 아주 귀엽고 예뻤다. 그런데 영영은 이미 사라졌다. 거기로 가니 구멍에 부드러운 핑크빛 먼지가 담겨 있었다. 손가락에 묻혀 그 촉감을 느껴 보였다. 아야! 싸하고 통증이 있었다.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한쪽 발로 뛰면서 툴툴거렸다. 곧 진정되었다. 다시 흥미가 일어 여기저기 탐색에 들어갔다. 난 그 핑크빛 먼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났다.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그건 바로 불이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단언하는 것만큼 나도 이것에 대해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난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첨가한 것이다. 내가 한 일을 깨닫자 뿌듯해졌다. 당장 뛰어가서 그를 찾아 이 일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그가 날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다시 생각하며 그러지 않았다. 아니지. 그는 별 관심 없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건 무엇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것인데. 아름다운 것. 난 한숨을 쉬고 가지 않았다. 그게 어느 것에도 유익하지 않기에 그것으로 오두막을 지을 수도, 멜론의 맛을 더 좋게 할 수도, 과일을 빨리 익게도 할 수 없지 않은가. 그건 쓸모없는 것이니 말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허풍 떠는 일밖에 되지 않을 테니. 이렇게 말할 뿐. 아, 너 불이구나. 난 널 좋아해. 우아한 핑크빛 존재. 넌 아름다워. 그래, 이것으로 충분해. 난 그것을 가슴에 묻어둘 것이다. 마음속에 담았다. 그때 내 머리에서 또 다른 경고가 튀어나왔다. 물론 첫 번째 것과 너무 유사해 그것을 빌려온 것에 지나지 않는 듯 하긴 하지만 대인 실험을 통해 불을 피한다. 난 다시 일을 했다. 불먼지를 많이 만들어낸 뒤에 구멍에서 먼지를 털어내니 마른 갈색 풀 한 줌 정도의 양이 되었다.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언제까지나 보관할 생각이다. 그런데 바람이 덮쳐 그것을 흩뜨리며 나를 향해 맹렬히 날리더니 그것을 다시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 돌아보니 파란 영령이 위로 솟구쳐 올라 몸을 쭉 펼치더니 구름처럼 저쪽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곧 그 이름이 생각났다. 아, 연기. 이 단어가 떠올랐지만 전에 연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었다. 곧 눈부신 노랗고 빨간 불길이 연기에서 솟구쳐 올랐다. 즉시 이름을 지었다. 불꽃. 이번에도 옳았다. 이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널따랗게 퍼지면서 화려한 빛을 내뿜고 흔들리는 연기를 날리며 점점 더 커졌다. 난 황홀감에 빠져 손뼉을 치고 웃으며 춤을 추었다. 그건 새롭고 별나기도 하면서 신기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가 달려오더니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한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곧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다니 애석할 노릇이다. 난 물론 말해주어야 했고 그렇게 했다. 그게 불이라고 했다. 내가 알고 있고 그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짜증난다 해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난 그를 귀찮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거야? 또다시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 다시 직설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밖에. 내가 만들었어. 불은 멀리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불길가로 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가 말했다. 이것들은 뭐야? 불탄. 그가 살펴보려는 듯 하나를 짚더니 다시 마음을 바꿔 내려놓고 가버렸다.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관심이 있다. 그건 재였다. 회색빛으로 부드럽고 예뻤다. 작은 빨간 불길이 있는데 그게 뭔지 또한 금방 알았다. 그건 타다 남은 불이었다. 난 그것도 알았다. 난 사과를 찾으러 가서 갈퀴로 꺼냈다. 기분이 좋았다. 난 아직 어린데 내 사과는 아주 잘 익었다. 그러다가 다시 실망했다. 사과가 다 타서 벌어지고 못 쓰게 된 것이다. 분명히 못 쓰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불에 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좋았다. 불은 아름답다. 언젠가는 불이 유용한 것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금요일. 저번 월요일 밤에 잠깐 그를 다시 봤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다. 내가 땅을 잘 다듬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가 내게 칭찬해 주기를 바랐다. 간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돌아서더니 그냥 가버렸다. 나도 또 다른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고 그를 설득하여 가을 동안에는 같이 지내자고 말했다. 그 이유는 불길이 내게 새로운 열정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새롭고 분명히 사랑, 근심, 혹은 일찍이 만나본 적이 있는 여타 경험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바로 두려움이었다. 정말 끔찍하다. 그건 찾아내고 싶지 않은 것이었는데 내게 암흑의 시간을 던졌다. 그것이 내 행복을 망쳐버렸다. 소름 끼치게 하고 후들후들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두려움을 만나지 못했기에 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하고 혼자 지냈다. 환영받지 못할 바에야 혼자 있는 게 낫다. 난 친구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동물을 친구로 삼았다. 그들은 정말 매혹적이었다. 내가 겪어본 중에 제일 마음이 좋고 행동이 바른 것이었다. 절대 찡그리는 적이 없고 웃는 낯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거나 흥겹게 맴돌며 보여주고 싶은 대로 뛰어다닐 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우울한 기분을 느낄 여유도 없게 만든다. 그들은 정말 교양 있는 신사나 다름없다. 요즘 우린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나는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전혀 없다. 외로움이라니 전혀 아니올시다. 주위에 온통 그들이 뛰어다니는 걸 세워볼 수 있다. 중앙에 놓인 바위에 올라가서 모피를 입고 사방에 늘어선 그들을 봐라. 그 공간이 마치 얼룩이나 반점투성이고 화려하게 논이는 섬광이나 햇살처럼 보인다. 주름져서 겹겹이 층지어 나풀거리는 그 모습이 마치 호수 같다. 물론 호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지만 폭풍처럼 사귐성이 좋은 동물들이 몰려온다. 강렬한 날갯짓은 마치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는 듯하다. 햇살이 깃털에 내려앉을 때는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볼 수가 있다. 그 광경을 보면 충분히 당황하게 될 것이다. 우린 오랫동안 놀이를 나갔다. 난 세상의 많은 곳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난 첫 여행자가 되었다. 더불어 유일한 여행자. 행진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볼거리였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호랑이나 표범을 타고 다녔다. 그들의 등은 푹신하고 둥글둥글하니 내가 앉아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들은 동물이 아닌가. 한편 장거리 여행이나 경치를 볼 때면 코끼리 등을 탔다. 긴 코로 그는 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내릴 때는 나 혼자서도 할 줄 알았다. 야영할 때는 그가 뒤쪽을 약간 비스듬히 숙여 나를 내려주었다. 새와 동물들은 정말 서로 아주 다정했다. 다른 감정이란 없었다. 그들 모두 말을 하고 내게도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가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잘 이해해 주었다. 특히 개하고 코끼리에게 말할 때는 더 그랬다. 그 점이 날 무안하게 했다. 그건 그들이 나보다 더 영리하다는 걸, 말하자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가셨다. 특별히 이 실험을 하고 싶었다. 그래, 해낼 거다. 나는 이제 수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웠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났다. 아무리 주의하고 살펴보아도 물이 위를 향해 흐르고 있을 때 직접 알아볼 만큼 똑똑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수차의 실험과 경험을 통해 물이 어두울 때 외에는 절대로 위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게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이젠 알고 있다. 그러기에 물 웅덩이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다. 물론 물이 밤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르게 되겠지. 여러 가지 일을 직접 실험을 통해 이렇게 증명해 보았다. 이젠 다른 사람들도 안다. 하지만 그들은 추측하고 가상해보고 짐작해서 알아차릴 뿐이다. 절대로 직접 실험하거나 경험해서 익히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짐작이나 추측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럼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꾸준히 실험해 보아야 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뭔가 얻어냈을 때의 그 기쁨이란 그 때문에 실험이 흥미로운 것이다. 알아낼 것이 더 이상 없다면 실험한다는 것은 지루한 일이 될 것이다. 심지어 알아내려고 노력했으나 해내지 못했을 때조차도 뭔가를 알아냈을 때만큼 아주 즐거운 일이다. 난 그 이상의 감정은 잘 모르겠다. 물의 비밀은 발견의 흥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게는 보물과 같았다. 난 상실감을 맛보았다. 실험을 통해 나는 목재나 마른 나뭇잎, 깃털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물에 떠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렇게 누적되는 경험을 통해 결국 바위도 수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점을 참아내야 한다. 지금까지도 방법이 없다. 그래도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 흥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날 우울하게 만든다. 조금씩 내가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된다면 더 이상 흥분할 거리는 없어지게 될 테니. 난 흥분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어느 날 밤에는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뭘 해나가고 있는지 잘 몰랐다. 지금 보니 이 신기한 세상의 비밀을 밝혀가고 있는 것이었다. 행복하고 이것을 고안한 이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난 배우고 싶다. 시간을 절약해가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몇 주일이 걸릴 것이다. 깃털을 던지면 공중에 떠다니다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흙을 던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번 그냥 떨어지고 만다. 지치도록 던져보았지만 매번 그랬다. 왜 그럴까? 물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걸까? 내 생각에 시각적 환상 같다. 내 말은 그것들 중 하나는 어떤 것이 그렇게 할지 안다는 것이다. 그게 깃털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다. 증명할 방도는 없다. 단지 이것 혹은 저것이 가짜라는 사실만 보여줄 수 있다.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관찰을 통해 별들이 한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것들은 녹아서 사라지거나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광경도 목격했다. 하나가 녹아 없어질 수 있다면 그들 모두 그럴 수 있다.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슬픔이 찾아오겠지. 매일 밤 앉아서 깨어있는 동안은 그들을 살펴본다. 내 기억 속에는 반짝이던 별들이 있던 공간이 떠오른다. 조금씩 그 수많은 별들이 까만 하늘에서 반짝이던 광경을 회상하게 되면 다시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와 더불어 내 눈물로 그들이 두 배로 불어나게 된다. 가을이 지난 후 되돌아보니 동산은 내게 꿈과 같은 곳이다. 아름다웠다. 상상을 초월한 황홀한 아름다움이었다. 이제 그것을 잃었다. 이젠 볼 수가 없다. 동산이 사라졌다. 아니, 난 그를 찾았다. 그래서 기쁘다. 그는 날 무척 사랑하고 있다. 나도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한다. 나의 젊음과 성의 적절한 반응이다. 스스로 왜 그를 사랑하는지 묻게 된다면 단지 그냥 사랑한다는 사실을, 실제 더 이상 다른 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추론이나 통계의 산물이 아니다. 어떤 파충류가 다른 파충류를 사랑할 때 그냥 그렇게 해야 하니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랑할 뿐이다. 노랫소리가 좋아 난 어떤 새를 사랑한다.
하지만 아담의 노래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난 그 노래에 적응이 안 된다. 그래도 그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뭐든 나도 좋아하고 싶기에 물어보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의 취향대로 하기에는 벅차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젠 할 수 있다. 그게 우유를 상하게 한다 해도 상관없다. 그런 종류의 우유에도 이젠 익숙해질 수 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영리해서가 아니다. 절대로 그가 영리하다고 탓할 생각은 없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신이 그를 만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영리함에는 지혜로운 목적이 있었다. 그의 영리함이 발현될 시기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갑작스럽게 찾아올 일은 아니다. 게다가 서두를 일도 아니다. 그는 지금 충분히 좋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은 그의 사려 깊고 품위 있는 행동이나 세심함 때문이 아니다. 그래, 아니다. 그에겐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좋다. 나아지고 있으니. 그가 부지런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에겐 그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궁금하다. 다른 점에서는 솔직하고 내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다. 그 점 외에는 숨기는 다른 면이 있지 않다고 난 확신한다. 내가 모르는 비밀을 그가 지니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이다. 잠시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봤지만 생각을 말끔히 지우기로 했다. 그건 행복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나의 행복감은 가득 차서 넘쳐 흐르고 있으니. 그가 교육을 받아서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지. 그는 스스로 배워서 깨치지는 못했다. 그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류는 아니다. 그럼 그가 기사도 정신이 있어서인가? 그것도 아니다. 내게 그런 면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내 생각에 그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인 듯하다. 그는 단지 남성적 성향에 충실할 뿐이다. 물론 그에 대해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 거다. 이건 역시 성의 특색이다. 그것을 뭐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면 왜 내가 그를 좋아하는가? 단지 그가 남자이기 때문인 것 같다. 내면을 보면 근본 심성이 착하다. 그래서 좋아한다. 하지만 그 점이 아니라도 그를 좋아했을 것이다. 비록 날 때리고 학대한다 해도 난 그를 계속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느껴진다. 그것도 성별 차이 때문인 것 같다. 그는 건강하고 잘생겼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감탄에 맞이 않는다. 하지만 그럴 점이 없어도 좋아했을 것이다. 그가 수수하고 평범하다 해도 그를 좋아하겠지. 폐인이라 해도 좋아하겠지. 그를 위해 일하고 아끼고 기도하며 내 삶이 다할 때까지 그의 침대 곁에서 보살피겠지. 그래. 그가 내 것이고 남자라는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처음 말했던 대로라도 생각된다. 말하자면 이건 합리적 추론이나 통계적 결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건 단지 그냥 오는 거라고. 아무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도 없을 게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바다. 그러나 난 여자아이일 뿐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이다. 그러니
내가 경험이 미숙하고 무지해서 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40년 후. 이건 내 기도문이다. 내 바람이다. 우리가 함께 이 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그러나 사랑하는 모든 아내들에게는 나름의 역할이 있게 될 것이다.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 임무는 내 마음에 따라 불러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 하나가 먼저 가야 한다면 내가 되기를 바란다. 그는 약하지 않으니. 그가 내게 필요한 만큼 내가 그에게 필요한 존재는 아니지 않은가. 그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어떻게 그 삶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이 기도는 또한 영원하여 내 종족이 계속 이어지는 한 끊임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난 처음으로 아내라는 존재가 된 인물이다. 그리고 미래의 이것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브의 무덤에 아담. 그녀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곳은 에덴이었다.